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앞으로의 친환경 시대에서 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는다. 인구 5천만의 조그마한 나라가 해낸 믿기 힘든 성과, 중국의 공장 미세먼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하필 한국의 옆에 위치한 나라들의 아나무인한 태도로 지구는 병들고 있습니다. 도쿄와 베이징의 현무4 한방씩 떨구면 세계가 참 깨끗해질 것 같은데 말이죠. 현재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친환경 산업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후대는 물론 현재의 산마저 피폐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까다로운 규제가 세계적인 추세로 접어들었고, 기업들의 성장 가치는 이제 얼마나 빠르게 친환경화를 이루어냈는가와 비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탈석탄화 관련 특허 경쟁력 세계 1위에 올라섰다는 소식이 전해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52건의 한국 기업 4곳이 이름을 올려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는데요. 독일 특허 분석회사 패턴트 사이트가 최근 발표한 탈석탄화 특허 종합 경쟁력 순위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이 약진하였습니다. 토요타와 퀄컴, 포드, GE, 파나소닉, GM, 보쉬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없습니다. 2015년 순위에서 삼성전자는 2위였지만 5년 만에 토요타를 2위로 밀어내고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2015년 조사에서 16위와 23위였던 LG전자와 LG화학도 10계단 이상 순위가 올라서면서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였습니다. 탈석탄화 특허 종합 경쟁력은 패턴트 사이트가 지난 20년간 출원된 탈탄소 기술 관련 특허 155만 건과 이를 보유한 35만 개 기업을 자체 소프트웨어로 분석한 것인데요. 탈탄소 기술 관련 특허는 총 50개 분야를 종합했습니다. 풍력 발전과 연료전지 등 기후변화 완화에 직접 공헌하는 기술뿐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등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특허도 포함되었습니다. 토요타는 2만 1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해 특허의 양으로는 1위를 기록하였으나 특허의 질이 양에 크게 못 미치는 16위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종합 경쟁력이 2배 이상 늘어난 삼성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 정보기술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발전과 일본 기업의 쇠락이 두드러졌는데요. 파나소닉은 오히려 종합 경쟁력이 12% 감소해 4위에서 7위로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LG전자가 꿰찼죠. 한국과 미국이 종합 경쟁력에서 뛰어난 우위를 보이고 일본이 정체되는 추세는 산학 연구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패턴트 사이트는 한국은 2005년께부터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 기술진들의 뛰어난 역량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1000억대의 상금을 내건 기술 경연대회를 열었는데요. 바로 탄소 포집 기술 대회로 여기서도 한국 연구진들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인류의 당면 과제가 되면서 국내외 탄소 포집 기술이 주목받고 있는데, 탄소 포집 기술은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방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최근엔 이산화탄소를 유용한 화합물로 만드는 연구가 활발한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오영섭 박사팀은 높은 효율로 이산화탄소에서 일산화탄소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화학, 금속, 전자 산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죠. 기존 이산화탄소 전환 연구는 주로 액체 상태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지 않아 충분한 효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진은 일산화탄소 생성 효율이 높은 기치 상태에서 작동하는 은촉매 전극을 개발하였습니다. 까짓 거 안 되면 되게 하는 한국인들, 국내 산학기관 연구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친환경 사업 성과에서도 한국은 단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신규 체제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및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바람이 불면서 현대기아의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과 세계적인 수준의 수소전기차 기술력으로 지난해 10월 토요타를 제치고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 1위로 등극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일본, 한국, 중국, 미국, 유럽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메이커별로는 토요타, 현대기아, 테슬라가 주도하는 형국인데요. 우리나라의 친환경차 수출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친환경차 수출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연평균 33.1%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전세계 친환경차 시장에 새로 합류한 수소전기차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됩니다.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소의 파워트레인은 미국의 자동차 전문 미디어 워즈오토가 선정하는 2019 세계 10대 엔진에 선정돼 친환경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에 따라
수소 전기차의 해외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유는 CO2 감축 목표에 따라 수소 전기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부터 신차 판매량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차를 판매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스위스 수소 에너지 기업 H2에너지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 현대 하이드로젠 모빌리티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총 1600대 규모의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공급할 예정인데요. 오는 2025년까지 프랑스의 승상용 수소전기차 5000대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로 지난 2018년 10월 프랑스의 에어리키드 NG와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10월 2019 북미 상용 전시회에서 현대차의 첫 수소 전용 대형 트럭 콘셉트카 넵튠을 최초 공개하고 세계 최대 상용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 진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9월 엔진 발전기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미국 현지 기업 커민스사와 손잡고 북미 상용차 시장에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공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하기도 하였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LG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점유율 두 자릿수 이상을 늘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라이벌인 중국 배터리 회사 CATL은 내수 판매량 증가로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기술력은 K배터리 3사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CATL은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은 LFP 배터리를 주요 모델로 사용하지만 생산 공정에서 습도 관리가 민감하고 NCM 배터리보다 주행거리가 짧아 대형 상용차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주력하는 NCM 등 3원계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전기차의 핵심인 주행 성능이 보다 더 뛰어납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올 하반기 테슬라 모델 Y의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는 니켈 비중을 90%까지 끌어올린 하이니켈 NCMA 배터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이 왜 개발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중국 CATL도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아닌 폭탄을 개발한 것인데요. 중국 CATL이 야심차게 개발한 NCM 배터리는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아예 생산 자체를 중단하였습니다.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CATL의 공장 수율은 45에서 55%에 불과할 정도로 불량률이 높은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율은 90%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환경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약진은 비단 지상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데요.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조선 3사는 그야말로 세계 빅3 체제를 구축하며 올해 선박 발주량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조선 빅3사는 액화천연가스 LNG 연료 추진선을 무려 50척 발주하면서 역사를 새로이 썼습니다. 1분기 중 발주된 LNG 추진선이 작년 한 해 연간 발주량 척수와 맞먹을 정도로 싹쓸이한 것인데요.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컨테이너선 초대형화 경쟁이 펼쳐지면서 기술력에서 앞선 국내 조선사들이 물량을 모두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 1월 해운업계를 뒤흔드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연료의 황선화물 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3%포인트 낮춘다는 규제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에 친환경 연료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 추진선의 발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놀라운 점은 LNG 추진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8월 현대 3호 중공업은 LNG 추진선을 세계 최초로 건조하였는데요. 사실 수주는 중국 기업이 먼저 따냈습니다. 2017년 9월에 중국 선박공업은 프랑스의 CMA사가 발주한 LNG 추진선을 수주하였지만 2019년 11월까지 인도되기로 한 선박이 2022년 4월 현재 아직까지도 건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사는 납기가 제일 중요한데 중국에선 이미 2년가량 납기가 늦어졌다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을 중국이 따라오기 힘든 상황에서 2030년 2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LNG 추진선 시장을 한국이 독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은 가히 놀랍다는 평가입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 이용자들은 한국은 머지않아 아시아 넘버원 국가가 될 것이다. 자원도 없고 인구도 적고 땅도 좁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바보야, 한국인 그 자체가 자원이잖아. 중국은 대충대충 문화인 반면 한국은 빠르고 또 완벽하게 문화야. 한국에게 있어서 시작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시작하기만 하면
세계 1위를 뺏어오는 걸. 서울이 왜 서울인지 알아? 한국인들의 소울을 갈아 넣었기 때문이야. 라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성공 역사는 역사 지리적 특성에서 다져온 오기와 집념의 깡따구 정신으로 대변됩니다. 일본과 독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백 년간 낮은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데에 반해 일제강점기, 6.25 전쟁을 거친 한국 경제 기반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안되면 되게하라는 도전 정신으로 1960년대 중후반 베트남전쟁 군수업, 1970년 포항제철소 건설, 1970년대 중후반 중동 건설 사업 등의 예처럼 사하라 사막이든 남극이든 뭐든 혹독한 환경에서도 맨주먹으로 뼈 빠지게 일해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도 자원, 땅, 인구 풍족하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땅 넓고 인구 많은 중국의 현 주소를 볼 테면 있는 게 좀 적어도 사람답게 사는 한국인으로 사는 것이 100번 1000번 낫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한국의 자원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